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상장 리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글로벌 상장 리츠 시장도 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본격화된 이후에 사실 이제 22개 상장 리츠가 생겼고, 아직은 이제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이제 경우는 없지만, 이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보면 최근에 상장 폐지되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나 이제 부동산 회사가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이제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향후에 경쟁력이, 성장 잠재력,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리츠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번 글로벌 상장 리츠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장 리츠인 플리머스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센터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이고, 미국 중서부와 동부 핵심 시장에서 226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율은 약 95%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식스스트리트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 체결 이후에 기존 투자자의 불리한 자본 구조와 공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약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리츠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작년에 JB를 결성했던 식스스트리트가 JB를 통해서 쌓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로 전격적으로 인수에 나선 것인데요. 조건을 보면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스스트리트는 플리머스 지분 9.99% 보유하고 있고요. 조건을 보면 이제 나머지 지분을 주당 24.10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지난 18일 종가의 65% 프리미엄을 언정 가격이고,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식스스트리트가 인수한 제안가를 감안하면 플리머스의 기업 가치는 약 11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번 거래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이제 현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 리츠 시장이 양적 확장에서 질적 전환과 비상장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미국 산업용 부동산은 그동안 이제 물류 이커머스 수요에 힘입어서 장기 성장성이 뚜렷했는데, 동시에 공실과 비용 압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식스스트리트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략적으로 이 플리머스 리츠를 인수 추진하는 그런 사례고요. 앞으로 이제 리츠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리츠가 금리 사이클 휘둘리는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스스로 생존 구조를 재설계하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동산 회사가 캐나다 상장 리츠 드림 레지던셜 리츠를 인수해서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드림 레지던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에 이 인수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고, 모건 프로퍼티저는 드림 레지던셜 리츠를 약 3억 5,400만 달러의 전액 현금으로 인수를 할 예정이고, 기존 주주들은 주당 10.80달러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는 지난 20일 종가 대비 약 18%의 프리미엄을 언정 가격입니다. 이미 2월 달에 드림 레지던셜 리츠가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예고되었던 그런 이제 변화고요. 거래는 올해 말에 이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드림 레지던셜 리츠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는 미국 내 멀티패밀리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미국 주요 지역에 신시내티나 오클라호마 시티, 댈러스, 포트워스 같은 주요 지역에 집중된 15개의 자산에 3,3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모건 프로퍼티지도 주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 상장 리츠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이저 호스피탈리티 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FHT라고 부르고 호텔 리츠인데요. 이 비상장 이 계획이 승인됐는데 계속해서 비상장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죠. 상장 폐지를. 이 스폰서인 태국 재벌인 짜런 시리와타 나팍디가 소유한 이 부동산 회사 프레이즈 프로퍼티가 스폰서인데 FHT에 그간 이제 FHT의 상장 폐지를 계속해 추진해 왔고 지난 2022년대도 상장 폐지를 추진했지만 그 당시에는 주주 동의율 요건을 소폭 미달해서 무산됐고 최근에 주당 0.71달러의 인수 제한을 했고 99.2%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 싱가포르 리츠 시장 금리 안정화와 기간 수요 회복에도 이제 비교적 이렇게 이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또 자산군별로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호텔이나 서비스 레지던스 등 같은 호스피탈리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 지연과 자산 회중률 저하 그리고 한리스크 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FHT 역시 낮은 시가 배당률과 부진한 배당 성장률로 인해서 15-20% 수준의 할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스폰서인 프레이즈 프로퍼티는 리츠 구조를 탈피해서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장 폐지를 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자산 매각 및 운영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FHT 사례도 사실은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동안 이제 외형 성장에서 이제 이 외형 성장 중심의 어떤 전략에서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구조 효율화 중심으로 전략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 고착화와 저성장 환경 속에서는 이제 이런 소형 리츠들, 성장성이 떨어지는 소형 리츠들은 점차 구조조정할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장 폐지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리테일 리츠인 파라곤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달에 이미 상장 폐지를 했죠. 네, 따라서 앞으로는 뭔가 이제 배당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갖춘 리츠들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